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 그 공간에서 풍겨지는 느낌만으로도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 방법을 몰라서 그게 나를 더 괴롭힐 때도 있는데요.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받게 되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라는 거는 의식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당신 주변에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당신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심리학의 일반적인 거예요.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심리학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심리학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식과 무의식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상호작용한 이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부분, 무의식적인 부분 두 가지를 다 다뤄줘야만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저는 항상 다뤄줍니다. 그럼 먼저 타인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경계선 긋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선을 긋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거는요, 나중에 맨 뒤에서 말씀드릴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 나의 무의식에 있는 그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것과 연관이 되니까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경계선 긋기. 그 상대가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선을 그어야 돼요. 나는 네가 내 영역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는 상식 아니야?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게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나 스스로를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도록 그냥 방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고 꼭 고려해 봐야 할 게 있는데요. 무조건 경계선을 두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내가 필요한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써 내가 얻는 이득과 내가 피해보는 것,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따져서 의식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일단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질문을 해봤더니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이유가 스스로 안에서 명백해졌다면 경계선을 확실히 긋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그 사람과 나와의 경계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상대방이 넘어오려고 하면 내가 방어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나의 에너지 상태에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내 생활에, 내 삶에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분적인 경계선 긋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등 뒤에 짧은 칼 하나를 숨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뾰족한. 근데
겉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방패를 이렇게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는 자기 등 뒤로 칼을 숨기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방패를 들고 있어서 겉으로는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쁜 단어를 써요. 하지만 그 뒤에 숨기고 있는 칼이 저에겐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칼을 숨기고 있는지 자신조차 몰라요. 그건 무의식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저에게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고 그 사람에게 취할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선을 그었어요.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서 판단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있고 친구들 속에서도 있고 가족 내에서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일단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상처를 받는구나 알아차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관계인지 유지를 해야만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관계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판단을 해보세요. 경계선을 100% 닫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그을 것인가를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의식적인 부분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언어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사람의 말 때문이라는 거죠. 언어라는 건요. 일단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이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이가 2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12살, 8살인데요. 아이를 보면 정말 가슴 가득히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텐데 근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쓰세요?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우주만큼 사랑해. 누구야 무한대로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실 무한대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나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무한대보다 더 많은데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슴에 있는 그 감정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할 때는 언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 몇 가지의 조합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될 때 떠올려야 할 첫 번째가 언어에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만 캐치하고 언어의 형태는 버린다. 그 말이 사랑해처럼 이렇게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라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경계선을 긋자고 했죠. 근데 내가 경계선을 그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자꾸 가슴에 상처를 만들고 후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 속에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의 말이 이렇게 화살이 되어서 내 가슴에 콕 꽂혔어요. 자, 꽂혔다고 상상을 해요. 자, 꽂힌 걸 이렇게 부여잡고만 있으니까 계속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내가 이걸 왜 맞아야 되지? 왜 맞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가슴 아프고 억울해요. 자, 화살을 이렇게 부여잡고 혼자 힘들어하고 아파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이 상처의 화살을 뽑으세요. 그리고 화살이 손에 있죠? 이거를 그 사람에게 다시 던지는 게 아니고 화살을 그냥 돌려줍니다. 돌려주거나 그냥 바닥에 버리세요. 바닥에 살포시 버립니다. 자, 화난 감정으로 분노를 이렇게 팍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으로 뽑아서 여기 있어. 이거 네 거니까 돌려줄게. 자, 그리거나 쓰레기통에 그냥 살포시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은 진실이 아니야. 저건 저 사람 생각일 뿐이야. 쟤는 그렇게 생각하게 냅두자. 내 가슴에 생긴 상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상처를 내려놓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의식적인 부분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세 번째는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상처는 상처받은 사람이 준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서 줄 수 없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저절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억지로 사랑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상처 주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도 그 사람이 없는데 쥐어짜서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 안에 그런 비슷한 종류의 그런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그냥 흘러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냥 그 사람의 상처로 보기 때문에 내게 아닌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해결 방법을 찾아볼게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부분들, 생각, 행동, 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겉으로 발현된 거예요. 표현이 돼서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모르고 있던 나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을 흔들어서 의식화, 물 위로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내가 자꾸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의식적으로 툭 하고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야말로 정말 근본적인 치유이고 무의식이 정화되고 나면 의식적인 부분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살찌는 게 스트레스인 사람한테 살쪘다고 말하면 스트레스죠. 근데 마른 사람한테 살쪘다고 하면 기분 좋아하겠죠. 그리고 누가 봐도 통통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쓰고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누가 살쪘다고 했을 때 그게 스트레스일까요? 또 누가 봐도 너무 마르긴 했지만 본인이 강박적으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너 조금 살쪄서 더 이뻐졌다라고 말해도 그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제 키가 160cm거든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키 때문에 불편한 적도 없었어요. 저는 제 키에 대해서 너무 좋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저한테 야, 너 키만 좀만 더 크면 좋았을 텐데 키 작아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저에게 전혀 키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저런 소리 왜 하지? 기분 나빠서 왜 하지가 아니라 그냥 의아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소리가 한 귀로 들어와서 그냥 다른 한 귀로 쑥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한 귀로 들어와서 그 말이 다른 귀로 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서 걸릴 만한 뭔가가 있을 때 그 말이 상처가 돼요. 제 마음속에 나는 키가 작아서 불편하다. 내 키가 더 크면 좋았을 텐데 난 왜 이거밖에 못 컸지? 이런 개념 자체, 이런 관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말을 누가 저에게 아무리 많이 해도 제 안에서 그 말이 걸리지 않는 거죠.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화도 안 나고 그냥 그래?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에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나요? 정말 다르죠. 결국엔 뭐냐?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는 그 뭔가, 그 관념 자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간디가 했던 말,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그 말이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무의식적인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금방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내 안에, 내 무의식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무의식에 도대체 어떤 관념이 있길래 내가 지금 상처를 받은 거지? 이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더니 내가 그 말이 정말 가슴에 확 박혔어요.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어. 슬프고 우울해졌어.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 말에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 사람 말에 어떤 부분이 나의 마음을 건드렸는지, 내 마음에 화살로 꽂혔는지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았구나 하고 일단 내가 상처받았음을, 그리고 그게 나를 지금 얼마큼 아프게 하는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느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관념을 건드렸을까? 나의 마음 속에, 내 무의식 안에 어떤 생각이 없다면, 어떤 관념이 없다면 저 사람 말이 내 마음에 콕 박히지 않고 그냥 쑥 흘러갔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의식적인 게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정말 가벼워져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너와 나의 선을 그은 게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선을 친 게 아니라, 그래,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나도 나의 삶이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정해준 만큼 허용하게 되고, 또 나도 내가 몰랐던 나의 부분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면서 나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안 만큼 나를 케어하고 더 사랑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게 너와 나의 아름다운 공존이 더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만 다뤄서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대처를 할 때 또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계속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요. 또 그게 힘들게 지속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면은 의식적인 것들은 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것을 같이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 무의식적인 부분 굉장히 둘 다 케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해요. 오늘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경계선을 긋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용하지 말자.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경계선 긋는 걸 결정하자.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취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긋지 말고 그 사람에게 취할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긋는다. 자, 2번째는 내게 아니다. 그 말은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하고 상상을 하면서 내 가슴에 박힌 그 사람이 준 상처의 화살을 뽑아서 버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3번째는요. 상처는 상처받은 사람이 준다. 이것을 떠올리면 첫 번째 경계선 긋기와 이건 네 생각이지, 이게 어느 정도 저절로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 이제 무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는 건 아니다. 내가 유독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내 안에 있다. 내 무의식에 있다. 내 무의식에 특정한 관념이 그게 상처가 되도록 붙잡는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것은 무의식적인 부분이고 이게 해결이 된다면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될 때 어느 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긴장감, 노력 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의식적인 거, 무의식적인 거 둘 다 꼭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부터 먼저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연습해서 자기 걸로 바꾸지 않는다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존재 자체는 항상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는 항상 완전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